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내 정치 토론, 원내 측면 승부 시작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수천의 천하람입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초창기 멤버였었는데 네. 3년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뭐 본업에 충실하다가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3년 만에 방송 나오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네. 원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도 말이 씨가 되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저도 꼭 하고 싶은데. 이혼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일단 김웅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따로따로 얘기합시다. 자, 김웅 의원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요? 천하람 변호사? 저는 근데 사실 하나로 합쳐서 평을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고구마와 사이다였다. 예. 저는 김웅 의원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너무 얽매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뭔가 하는 내내 굉장히 고구마 먹는 거 보는 것처럼 되게 답답한 느낌이 예. 많이 들었거든요. 예. 본인도 되게 답답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예. 글쎄요, 뭐 정말 그때 당시에 총선 직전이라 뭐 저도 총선 뛰어봐서 압니다만은 바빴을 거고 뭐 예. 이해는 합니다만은 예. 전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보는 저도 너무 답답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빨리 해결이 돼야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게 예. 일단락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니까 예. 저도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예. 답답했고요. 뭐 이럴 거면 기자회견을 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제 기자분들이 따로따로 전화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고요. 예. 그에 반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자회견은 저도 아직 뭐 워딩을 꼼꼼하게 다 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구체적으로 뭔지 이걸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저도 오는 택시 안에서 틀어서 봤는데 예. 느낌이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하다. 어허. 아니 뭔가 내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나 거리낄 게 없다. 난 예. 상남자다. 이런 느낌이 확확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한 김웅 의원의 그 고구마 같은 기자회견과 대비 효과가 확 나오면서 이제야 윤석열 후보가 좀 몸이 풀렸나? 예.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윤석열이 나오나 하는 느낌으로 저는 굉장히 시원하게 잘 봤습니다. 예. 네. 조대진 변호사? 저는 뭐 김웅 의원의 그 뭐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되게 실망스러웠고요. 예. 뭔가 대단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하. 대단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원래 뭐 개인적으로도 뭐 김웅 의원을 뭐 조금 친분이 있지만 뭐 차분하고 좀 논리적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뭐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모르겠다 뭐 이런 걸로만 뭐 나오는 분위기로 나와서 조금 많이 국민들도 좀 답답했을 것 같고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되고요. 윤석열 후보의 그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뭐 그 열차에서 봤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예, 본인이 예. 억울하다는 얘기를 예. 하시는데 뭐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국민들한테 예. 막 신경질을 내시면서 예. 본인이 억울한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대통령을 나오신 분이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본인이 억울하다는 걸 가지고 화를 내시면 안 되죠.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억울할 때마다 화내실 텐데. 예. 그리고 어쨌든 그 내용 자체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과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를 들면서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뭐 이런 식의 해명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 후보로서의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기자회견 아니었나 예.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조대진 변호사가 언급한 거 물론 뭐 천하람 변호사는 속 시원했고 사이다고 상남자였다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조대진 변호사 말처럼 아니 대통령 할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면 품격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맨날 봐요? 첫날 저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다 얘기하지만 예. 이재명 지사도 매일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가끔 가다가 한번 뭐 바지 벗을까요? 뭐 이런 식의 예. 얘기하시고 예. 뭐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화내시고 그래서 예. 그렇지 예. 매일 그러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뭐 매일 저런다라면 그렇지만 오늘 같이 저는 오히려 정말 억울하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그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때는 드러내는 게 저는 정치인으로서도 매력을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보자가 이준석 사람이다, 홍준표 사람이다.
이재명 사람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는데 네. 천 변호사 말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털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저희 특히 최재형 후보 캠프 가뜩이나 지금 이슈 만들기 어려운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요. 아마 또 한 분 속타는 분이 아마 이낙연 후보가 아닐까. 뭐 아무튼 여러 정치권에 이게 지금 너무 핵폭탄처럼 돼 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도 안 좋아요. 뭐 좀 의미 있는 미래 비전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또 이런 스캔들만 계속 정치면을 잠식을 하니까. 여튼 제가 이 제보자의 신원을 당연히 밝힐 수는 없지만 예. 뭐 한두 사람으로 이제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예. 근데 제가 뭐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여권 사람이다, 야권 사람이다라고 딱 특정짓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뭐 딱 어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야권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랑 관련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권 인사다라고 딱 얘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특정인을 만약에 그 사람이 맞다면 그런 면에서 아주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질문드렸냐면 이게 당내 암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제보자 신원이 오픈되면 그런 이야기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저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글쎄요. 저는 근데 오히려 오픈이 되면 그게 조금 더 클리어하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게 오픈도 안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물밑에서 그런 지저분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나아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벌였는데 박범계 장관 말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뭐 수사로 적어난하는 것은 대검이 판단할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슈가 상당히 오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쨌든 결론은 빨리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유의미한 감찰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은 뭐 나오는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도 했었거든요. 뭐 컴퓨터까지 확보했는데 뭐 얘기가 없는 걸 보면 나온 게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본인 바램 같고요. 어쨌든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의미 있는 그 자료들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수사로까지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윤 전 총장 측에서 여권의 정치 공작 아니냐. 그걸 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왜요? 많이 있을 수 있죠. 여권에서 이걸 공작했다고요? 근데 그 정도 능력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여권이 사실.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손준성 보냄 이런 캡처안을 봤을 때는.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그러면 직접 관련되느냐? 아까 추미애 장관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여권 측에서는 당연히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윤 전 총장의. 근데 그것도 저는 증거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일 정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누가 페이퍼로 남깁니까? 안 남기죠. 그렇다 그러면 더더욱 오래 이게 진실 논쟁으로 오래 끌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되게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제가 만약에 민주당 당대표라고 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위험성도 있고 다만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잡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처벌의 영역으로 가긴 어려울 거고 결국은 정치적인 논쟁의 영역으로 가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 마이너스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않을 수도 있다. 네, 이게 계속 이슈의 중심에 있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어제 KBS에서는 당시 윤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이 여권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지금의 후보죠. 당시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출마 준비했었죠. 이 낙마시키기 위해 어떤 공작을 벌였다. 이런 주장을 KBS 측에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오늘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조 변호사는 이건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의혹이 뭐 제기됐을 거라고 보고요. 뭐 관련돼서 뭐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돼서 감찰부가 뭐 신속히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뭐 대선 주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게 제가 아까 총장 시절이라고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서울지검장일 때네요. 예, 네, 그런 지검장이었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 글쎄요. 물론 이게 꼭 좋은 건 아니고 검찰에서도 이런 관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물을 잡고 싶다라는 검사들의 그런 약간의 허영은 아니겠죠.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사를 해서 거물급에 관한 뭔가를 하나 잡아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걸 뭐 지금 일단 담당했던 검찰의 수사 관계자들은 모두 다 이런 일이 예.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조금 더 사실관계를 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뭐 설령 예컨대 어느 정도 강압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걸 다 무슨 서울중앙지검장이 뭘 이재명 지사를 낙마시키려고 했다 이런 거는 너무 지나친 과잉된 정치적 예. 해석인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할 생각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나간 예.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휘라인을 보면 김성훈, 박재혁, 한동훈, 윤석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감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당장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실제 그런 게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뭐 지휘 라인 전체를 다 감찰하겠다, 이거는 또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 뭐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으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고 되게 아끼는 뭐 윤석열 총장의 측근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뭐 검찰도 뭐 가능성만 있으면 수사를 일반 국민들한테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감찰부가 신속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천하람 변호사가 아까 이낙연 후보도 이 사건 때문에 곤혹스러울 것이다. 네. 집중을 못 받으니까. 근데 또 오늘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해서 이 김웅, 윤석열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지. 저도 안 그래도 기사 보고 하루 이틀이라도 지난 뒤에 하시지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이게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던데 그 왜 의원직 던졌다고 보세요? 뭐 하나의 승부수겠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 찬스 내지는 도청 캠프 이런 거가 대비돼서 나는 올인한다. 모든 걸 던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성급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윤희숙 의원의 사태와 관련해서 예. 여당에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예. 그런 이 국회의원 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지역구 선거구민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은 이낙연 후보가 쉽게 이기셨지만 민주당이 반드시 수상할 수 있는 지역구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로 이렇게 뭐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이게 호남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이게 약간 그 지역 구민들도 보기에 다소 생뚱맞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이거 한석을 내줄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일단 이슈가 하루 이틀은 되겠지만 역풍도 거셀 거다. 그런 예상이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저는 그만큼 절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뭐 충청권에서 그 표 차이가 워낙 크지 않았습니까? 예. 컸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뭔가 임팩트 있는 행위를 뭐 발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의원직을 던진 걸로 보이고요. 뭐 상당히 뭐 이게 뉴스에 묻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결단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높이 살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발표 장소도 호남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호남 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첫 번째 순회 경선인 충청 지역에서 크게 패했고 이번 주말에 있을 대구 경북 강원도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이 남아 있다. 거기서 아마 역전을 아마 기대할 것 같은데 두 분 다 뭐 조대진 변호사 호남 출신이고 전한 변호사는 지역구가 호남이니까 네. 어때요 지금 호남에서의 이낙연과 이재명? 안 그래도 저도 오면서 오늘 무슨 뭐 순천 특집인가 생각하고 왔거든요. 조대진 변호사님 순천이고 네. 지난번에 김광진 전 의원도 순천이었네. 예.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게다가 오늘의 그 핫 인물인 김웅 의원도 사실 순천의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저도 네. 사실 지금 순천에 살고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호남에서 이미 분위기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특히 물론 호남이 호남 출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내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렬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될 사람을 민다. 전략적인 투표로 우리가 호남이 인구는 많지 않지만 될 사람을 집중적으로 몰아준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는 호남 대통령론과 될 사람을 민다 중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는 현재 지역 분위기는 될 사람 민다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쪽에 가까울 것이다. 예. 예, 조대진 변호사. 저는 뭐 호남에서 계속 살았으니까요. 예. 부천에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몰아주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대세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 또 충청권에서 또 승리를 압도적으로 또 했기 때문에 좀 호남에서는 뭐 될 사람 밀어주자 이 분위기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더 특별하게 더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낙연 지사하고의 그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근데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TK가 이제 자신의 고향이니까 출생지니까 기대할 텐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수도권 본인이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또 가장 많은 선거인단에 모여 있어서 두 분의 예측대로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뒤집지 못한다면 결선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재명 캠프에 있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좀 해봐도 예. 굉장히 표정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너무 좀 쉽게 끝나게 되면 컨벤션 효과가 안 나온다라는 걸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번에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최소 한 40% 이상, 뭐 40에서 45% 이상 이기면 제일 좋겠죠. 뒤집으면 예. 제일 좋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호남에서 40% 이상 득점을 못하면 자기의 홈그라운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경선에서는 더욱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도 내가 이 정도로 의원직까지 던질 정도로 절박하다. 예. 내 정치적 고향이 호남에서 나를 한번 건져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네. 봤을 때도 결선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도 결선까지 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뭐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조금 바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충청권에서 이제 당원 투표가 12,000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뭐 퍼센테이지는 2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선거인단이 워낙 또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해서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뭐 기대는 좀 있을 것 같지만 예. 그게 그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또 하나야 그 호남의 맹주죠. 정세균 전 총리. 정 전 총리도 충청에서 목표한 득표를 실패했는데 뭐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많이 얻지 못하면 정세균 후보도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일각에서 벌써 중도 사퇴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글쎄요. 제 본인은 그럴 의사가 없고 예. 계속 단일화도 전혀 안 하겠다라고 예. 하고 계시는데 저는 3위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충북이었나요? 그 추미애 예. 후보가 3위로 피니시한 그렇죠. 데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의장도 하시고 뭐 국무총리도 하신 분이 3위 안에도 못 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여론의 추이가 추미애 후보한테 지속적으로 뒤지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아마 진지하게 고려하시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 변호사.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이렇게 뭐 중도 사퇴는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뭐 결국에는 현실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이러면 결국에는 힘을 몰아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 힘을 보태는 뭐 그 후보가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순천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